수시를 한 장이라도 넣을 고등학생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소재 입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설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고등학생 조카가 있다면 정말 입이 떨어져라 10번은 강조하고 싶은 생기부 챙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번 학년 생기부가 마감되면 다음 학년 때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학기 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학교 활동들 그리고 과목별 세특 자료들 컴퓨터에 하나의 폴더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나요?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 학기 말을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율, 진로, 동아리, 세특 등 생기부 항목별로 지금까지 이미 진행한 활동은 뭐가 있고 남은 기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정리와 기획을 진행을 해 두셔야 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년 말이 되면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자기평가서 제출, 발표 시간 등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일들이 정말 쏟아져라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감 기한을 굉장히 짧게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 하려고 미뤄두면 분명히 시간에 쫓겨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않은 활동들을 그냥 이름만 있어 보이게 제출하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학생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미리미리 조금씩 챙겨두셔야 하는 거고요. 또 활동마다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포인트들, 내가 특히 노력한 그런 포인트들도 요약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항목별로 어떤 활동을 넣을지 미리 기획하고 각 활동마다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드로우 마인드를 쓰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생기부 기획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만 큰 틀에서 생기부 전체를 바라보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다음 학년에 어떤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할지도 아이디어가 훨씬 잘 떠오르게 됩니다. 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매번 생기부 활동들을 정리해주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면접 준비가 남들보다 최소 3배는 쉬워지실 겁니다. 둘째, 많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생기부를 챙길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선 선생님별 특이사항 리스트를 먼저 적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아니면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수행평가 위주로 알아서 생기부를 넣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별 특성을 사전에 미리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행된 공동활동, 예를 들어 수행평가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넣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담당 과목 선생님께 추가 활동을 기재해 주실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보고서를 적어가게 되신다면 생기부 문구를 써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활동 요약문이라도 적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진행한 활동의 핵심, 내가 특히 깨달은 부분과 변화한 점을 요약해서 보고서의 맨 첫 페이지 상단에 적어가시는 겁니다. 빨간색 글씨로 크게 눈에 띄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요약한 내용이 생기부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면 생기부 작성하실 때 선생님께서 참고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이 조금이라도 참여 가능한 과목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이런 과목들만큼은 꼭 심화된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별 특이사항 리스트를 정리해 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내가 집중해서 챙겨야 하는 생기부 항목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생기부를 채워나가야겠죠. 셋째, 여러분 생기부 챙기실 때 제발 뻔한 것 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면 ESG 경영, 의대 지망이라면 코로나 PCR 이런 흔한 주제들을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은 정말 수없이 많은 서류를 검토하는데 이런 흔한 주제들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생기부 주제는 창의성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그래야지 눈길을 끌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생기부는 곧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무전공 모집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기부에서 자기주도 역량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활동을 여러 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특강 듣고 끝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참여하면 아무리 여러 개를 진행해도 돋보이지 않는 생기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자기주도력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활동마다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추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이 생기부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학교마다 너무 상이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를 아예 적용을 하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율 보고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발표 기회를 만들어 본다든지 보고서를 낼 때 활동 요약문을 적어서 제출해 본다든지 이 정도 수준들은 어떤 학생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따 기말고사를 보기 전 또 학년 말이 되기 전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2학년이 가서 또 3학년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기부 관련해서 선생님께 추가로 부탁을 드릴 때는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받아주실 선생님도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급하게 진행하시는 게 곤란하시겠죠. 오늘 뭔가 잔소리하는 영상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드로우 마인드 앱 그거부터 설치하시고 나만의 생기부 계획을 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생기부 공식 무료 강의 10편을 찍어서 차례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생기부는 앞으로 정설쌤 저랑 같이 챙겨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